안녕하세요. 주유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주가가 잘 순항을 하고 있죠, 주주분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10월 13일 날, 이때 뭐 연휴였으니까는, 이제 뭐 연휴 때 이제 또 유럽 철강 관세, 뭐 요게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언발의 오줌누기다.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셔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10월 13일 날에도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업사이드가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실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구간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갱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할 거예요. 왜? 주가가 역사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게 이제 외인들의 동향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약간 우려가 됐는데 또 어떤 건 괜찮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무엇인지 주주분들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방향은 변함없습니다. 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뭐 통제하고 미국이 관세 이제 뭐 그만 때리겠다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풀리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리는 게 뭐 한두 번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뒤통수가 납작해질 만큼 때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차선책을 또 구비를 해놔야 되는 또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빨간색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수급 비중을 주가의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 비중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 골든 크로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평균 단가가 얼마에 지금 위치에 있는 상황이냐면은 대략 이제 이 가격대죠. 29만 5천 원. 29만 5천 원. 그리고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되는데 대략 이게 뭐 숫자가 안 나오네요. 네, 34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요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1만 원. 그래서 25만 원, 31만 원, 그리고 이제 뭐 33만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금요일자 종가는 외국인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질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역사적인 저평가니까는 얘네들도 이제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얼마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전망치와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고 있는 이 전망치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 이제 뭐 금요일 아시다시피 뭐 변동성이 드리웠습니다. 변동성의 그림자가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게 꾸준한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50만 원의 기적을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데 자, 요 프로젝트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요거 보고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 10월 17일 금요일 9일차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의 수익금은 에코프로와 휴림로봇을 공략해서 10만 4천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9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2배가 넘는 109만 원, 즉 수익률 119%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또는 괜찮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더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데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손실이 날 경우에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9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9일 차에 10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는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21분에 에코프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시장에 거래 대금을 쏠리고 물론 추격 매수를 통해서 곧바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손익비가 좋고 손익비를 더 우선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숨 고르기가 나오는 구간인 눌림목 구간을 먼저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9시 21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분봉으로 좀 차트를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 고개를 한번 숙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때 결국 손익비가 좋은 자리, 내가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은 볼 때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10% 구간, 대략 한 10% 상승률의 이 눌림목 자리, 손익비 좋은 자리를 공략을 해서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가 10% 정도였을 텐데 자 23%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해서 에코프로에서도 손익비가 좋은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50만 원의 기적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무려 하루에 4종목이나 또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부터 이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에 한미반도체 11만 1,500원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렸는데 보시면은 10월 10일입니다. 자, 10월 10일이죠. 자, 연휴 끝난 이 10월 10일 날 이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9시 33분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조작된 메시지가 전혀 아니죠. 누르면은 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체 조작 없는 순수 텔레그램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세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관 쪽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기관 쪽의 트레이딩 방식으로는 엄폐하다. 오히려 좋아서 11만 1,500원에 한 번 더 조정 시 매수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9시 33분에 남겨드렸었는데 자 9시 33분이 언제였냐면은 자 요때였습니다. 한 번 더 눌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11만 1,500원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34분에 자 저가가 11만 1,300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매수가를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을 시키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안정적으로 또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2G 바이오나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종목 선정부터 매수 타점 분석까지 어깨가 무거워지니까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적중률도 동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3기 그리고 이제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 10일 요렇게 또 남겨드렸죠. 72,000원 12시 39분에 72,000원 호가창에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잡아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시장가 매수로 72,000원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때 약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일 매도를 못했고 그 다음날 매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만 제외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하실 동안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지난 7월 3일자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신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뭘까요? 이제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공급 통제, 억제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짐에 따라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원재료까지 모건 스탠리가 어느 정도 7월 달부터 이제 좀 감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중국이 철강을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철강 감산을 유럽의 이제 관세, 철강 관세 이거랑 맞물려 지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유럽이 관세를 올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은 더 완벽하게 중국의 철강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다. 그렇다 보니까는 중국의 철강이 어느 정도 유럽 내에서 이제 뭐 수출이 안 되는 이러한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유럽에서도 다시 한번 숨통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철강은 이제 감산을 하는 목적이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거 빤덤핑 때리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다만 지금 유럽에 있어서 약간의 그냥 제동은 걸렸지만은 이 제동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풀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마진 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이 된 구간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이 각각 27% 또는 30% 이제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게 되겠죠. 바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인데 리튬 사업의 리스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ESS 이야기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연휴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주가에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휘토류랑 흑연 그리고 리튬, 뭐 배터리 셀 다 통제를 하는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특히나 이제 리튬과 흑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는 이거 본인들이 경쟁력을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K배터리 쪽에다가 이거 당근책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조금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찬밥 대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지금 트럼프가 뒤통수를 때려받았으니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이쪽에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ESS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필요한데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한 부분이 ESS다라고 제가 연휴 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원전이 8년 정도 외에 착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이 시간 자체가 붕 떠버리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러면은 그 틈을 메꾸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흑연이라든지 다양한 광물들을 지금 이제 가동시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 향으로 1조 원이 넘는 음극재 공급 계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내 공급망의 위치는 포스코 그룹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아르헨티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이 농축이 잘 된 리튬입니까? 여러분들. 영양분이 많은 리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리튬이 이제 ESS나 뭐 이쪽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2차 전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리레이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SS라는 게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고작 해봤자 얼마나 성장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한 1,300조를 연에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1,3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연간 1,300조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아직 이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제 ESS가 필요한 게 연간 대략 한 12기가와트시에서 14기가와트시가 되는데 연간 이게 나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이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품귀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더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의 초입에 왔다. 이제 단추를 끼웠구나. 첫 단추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당시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이 0.41배인데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의 PBR은 자, 0.42배라서 자,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이다. 리스크보다는 리워드가 아주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있어요. 철강 가격 인상 실패, 원자재 급등, 뭐 이러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리튬 사업 실행에 대한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인 리스크들만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포스코 홀딩스의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저는 주당 순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우리가 잠깐 이걸 볼게요, 여러분. 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인데 자 EPS죠. 주당 순이익이 이제 올해 13,401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 자체가.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채찌피드로 정리를 했는데 얘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줬어요. 지금 모건이 바라보는 올해 EPS 전망치가 14,479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올해 13,401원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분기 실적 분명히 발표할 거 아니에요. 3분기 실적이 약간 주춤할 수 있어도 4분기에 갑자기 확 튀어오를 것이다. 여러분. 확 튀어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EPS가 13,401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정주가 구하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PER을 적용해서 구해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EPS죠. EPS 13,401원 곱하기 PER을 해주시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던데 반도체 장비 기업의 최대 PER인 30배만 적용을 시키더라도 얘가 지금 굉장한 저평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만 원. 여러분 반도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얘는 지금 저평가예요. 그냥 돈이 있으면은 더 담고 차라리 여기에서 비중을 크게 여기에다 배팅하고 나머지 자금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로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고수들은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꾸준히 모아갑니다.
꾸준히. 그래서 단기 매매식으로 수익 빨아먹으면서 큰 비중이 들어가 있는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금이 더 커집니다. 비중을 크게 박으면. 그러니까 요거에 있어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봤을 때는 얘는 이 역사적인 지금 저점 구간을 탈피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욕 많이 먹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주고 있을 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도 증권가에서 저점이다. 계속해서 저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가는 이 저평가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지 않고 요거에 순응합니다. 순응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주가 상승폭이 나온 부분도 존재하고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작년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한 방으로 주가가 넉다운이 돼버렸죠. 넉다운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관점, 총평을 봤을 때 포스코는 실적의 바닥을 통과했으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떨어질 구간이 없다. 구조적인 공급 감축 환경에서 철강 마진 회복 사이클, 이게 이제 회복이 유럽 쪽으로 있어서 약간 더딜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다. 리튬 사업의 불확실성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리튬에 대한 우려감 전혀 눈을 씻고 찾아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푹 자라, 여러분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 중이니까는 끌고 가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 41만 원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야 41만 원 가고 그럼 끝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이 영향력이 이 약발이라고 하거든요. 실적발. 우리가 이제 감기약 먹으면은 그 약발로 인해서 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한번 올라와서 주가가 41만 원 때려준다. 그러면은 그 실적발로 인해서 한 번 더 땡겨, 두 번 더 땡겨. 이게 이제 도미노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나올 건데 일단 41만 원을 찍어야지 후속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남은 주식인 것은 분명한 게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